안녕하십니까. 목이 조금은 괜찮아서 잠깐 라이브를 켰는데, 아까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제가 지식에 대한,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게 있냐면, 이제 늘 어릴 때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배워서 누군가를 또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이게 잘못 해석돼 버리면, 지식의 우월감이랄까,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서, 누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소스를 가지고 읽는데도 그 지식의 깊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티가 나는, 지식이 깊으면서도 풍부해야 돼요. 한 곳만 깊이 파서 많은 지식을 깨닫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한 우물만 깊이 파면 다른 것을 다 섭렵한 것처럼,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험이라는 단순한 단어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 많은 경험이 아까 이야기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지식의 깊이도, 그러니까 경험한 것이 1차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그것이 뭐 배움이 됐든 간에 주변의 일이든 간에 어찌 되었건 간에 자기가 공부한 것이든 경험을 한 것이든 1차적으로 공부한 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1차, 2차의 모든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것이 실제로 녹아서, 그냥 실제라고 해서 타인이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혹은 뭐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내 가족들의 친구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경험해보고 그 경험해본 것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서 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한 것을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라는 이게 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귀로 듣고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그게 뭐 규범이 될 수도 있고 규범이란 틀 안에는 법이 다 포함되겠고 뭐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이치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법이든 우리의 어떤 관습이든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것이든 간에 어찌되었든 옳고 그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인간이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남을 위하는 것에 내가 빠지면 굉장한 섭섭한 그런 감정을 굉장한 그런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는 안 느껴. 나는 섭섭하지 않아라고 하면서도 섭섭함을 느껴요.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는 어릴 때 선친의 이제 아버지 친구분과의 대화에서 간접적인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잖아요. 특히 우리 선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두 분이 하시던 대화 속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 않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장구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대화 속에서 내가 뭐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떤 그런 걸 뭐 깊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구나. 인간은 똑같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인간은 똑같다라는 틀에서 보면 좀 심각하게 싸울 일도 덜 싸우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강도랄까 경중이랄까 뭐 이런 것이 두껍고 얇고 이런 그런 것이 두꺼운 것은 좀 얇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서로가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나고 못나고를 결정할 텐데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 그러겠냐. 뭐 그게 그렇게까지 파장이 크겠습니까? 부정적인 그런 파장들이. 그런데 인간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삶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적인 이야기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분석이 있는 틀 안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현실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삶을 살아내면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융통성이 있게, 그러니까 지식이 깊어질수록 융통성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이 깊어질수록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좋은 의미의 외골수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거죠. 어떤 지식이 비록 절대치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융통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바로 하되 우리가 그 말한 것이 삶으로 살아냄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포용력이랄까? 나는 어릴 때 보면 지식이 깊어지면 포용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왜 우리는 지식이 높아질수록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들고 지식이 낮아질수록 왜 우리는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 밑에 가서 종속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인간이란 많이 알고 적게 알고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아닌데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존엄성을 보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달랐든 못났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적게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옳고 그름이란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보다 포용력 있게 많이 안다는 건 편협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함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나는 너보다 많이 아니까 너는 나에게 배워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내가 좀 더 일찍 안 것뿐이야.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겠죠. 그런데 내가 미리 알았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안 것을 나중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에 중독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가르치는 것에 중독이 돼버리면 자기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특히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학생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혹은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지식은 유한하나 지식은 그 끝이 있으나 배움이란 것은 그 끝이 없어요.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거는 지금 깨달은 게 아니고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 갖다 놓고 천자문 갖다 놓고 공부할 때에 그러니까 천자문 공부할 때 느꼈던 건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뚜렷하게 내 마음에서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변들이 있잖아요.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인생이 배운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LG전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도 뭐 그전부터 컴퓨터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정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어요. 수많은 밤을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부한 것이 우리가 그냥 필드라고 하는데 가서 필드에서 이제 그 AS를 해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지식과 직업적인 게 구분이 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했던 지식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적용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변들이 많다고. 지식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지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퉁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고요. 뭐든지 우리는 잘못되면 지식 탓하잖아. 잘못 알아 그렇다고. 설령 잘못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잘못 알면 안 되죠. 하여튼 한계가 있으니까 설령 그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벽한 지식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 작은 것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적인 면이 보다 더 지혜롭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식을 그대로 공부해서 이 지식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목이 너무 아파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오래 못한다 해놓고 뭘 늘 10분, 20분 넘기니까 참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적용해서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또 나를 잘 믿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열악한데 당연히 환경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내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 좋은 환경을 약간만 이용해도 엄청난 그 부피의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사람은 쇠가 빠지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돈은 없고 맨날 허우적거리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자식들을 열심히 먹이고 싶었지만,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앞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죠? 현실이 그렇게 받쳐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싶어도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왜 환경이 좋아야 하죠? 환경이 좋으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줘서 나는 니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의미는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한다. 나는 내 선친에게 섭섭한 게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구나.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데 우리 아버지는 팔이 부러질 정도의 그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받고, 나도 물론 동시대를 살아갔겠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만약에 그랬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거죠. 나는 그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물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아픔을, 고난을 느끼고 살아왔지만 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공부하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뭐 교수가 되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석학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나는 뭐 노가다 하니까 무식해도 돼가 아니라 노가다를 할지, 그건 직업일 뿐인 거예요. 비록 노가다를 할지라도 그 노가다를 함에 있어서의 그 알고자 하는 그 배움의 마음은 교수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알아주잖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알아주지 없는 사람 몰라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랍비나 성경 연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율법 학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더 통찰력 있게 풀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권위는 인정하지만 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봐도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라이센스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